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는 104페이지예요. 네, 104페이지 제5장 도시군 계획시설역이에요. 출제를 많이 하는 그런 파트가 됩니다. 이런 104페이지 보시면, 교재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기반시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죠. 네. 아마 첫날 그 강의를 할 때 우리가 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3번이 이거였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행정계획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기반시설의 개념을 한번 봤고요. 이 기반시설 분류에 관한 표죠. 이제 기반시설 분류하면은 표를 보십시오. 교통시설부터 공간시설, 제일 마지막이 뭐죠? 환경, 네, 기초시설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분류된 그 분류별 기반시설의 종류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 28회부터 30회까지 연속 출제고요. 매년.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지난 시험에도 역시 출제 예상했고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사항이고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 편은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라고 적고 시험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직전이나 본 시험 직전에 꼭 한 번씩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좀 편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암기 방법 몇 가지만 도와드릴게요. 제일 밑에 내려와요. 환경기초시설. 지난해 이 부분이 정답을 결정했었거든요. 환경기초시설. 작년에도 이제 암기 방법 가르쳐 드렸었다고요. 환경기초시설은 일단 별표를 깍 찍어 놓고, 하수도 할 때, 하 동그라미 합니다. 하.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 동그라미 하죠. 머리 글자, 첫 글자 동그라미 하죠. 그 다음에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할 때 빗물 두 글자를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첫 글자 수 동그라미, 폐차장 폐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하수 폐 됐죠? 하수 폐 마지막에 빗물 그렇게 해서 하수 폐 빗물 그렇게 암기합니다. 하수 폐 빗물 그렇게 암기하시고 하수 폐폐할 때 하가 뭐죠? 하수도 뭐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수는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가 두 개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그리고 폐차장 그렇게 하시고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그래서 하수 폐 빗물 그렇게 암기하시고 일단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모의고사 직전에 아니면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부터 암기를 해도 괜찮아요.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건위생시설이죠. 보건위생시설 별표예요. 그래도 단골로 나와요. 보건위생시설은 공통점이 장사시설 그리고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니까 주검 관련 기반시설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가로 열고 종합의료시설 뒤에다가 주검 관련 시설이라고 기억해 두면 되죠. 주검 관련 기반시설은 보건위생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제시설도 단골 별표예요. 방제시설 별표 하시고 방제시설 할 때 방이 뭐죠? 막을 방자. 재는 재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방제시설로 분류해요.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죠. 그래서 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정비하고 가잖아요. 그죠? 네. 하천 할 때 하 동그라미 합니다. 유수지 할 때 유 동그라미 합니다. 유. 그 다음에 저수지는 세 글자 모두를 동그라미 해요. 저수지, 전부를 동그라미 합니다. 전체를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손대지 않고 한번 보십시오. 방화설비, 화재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이잖아요. 그죠? 방화설비, 방풍, 바람을 막는 거죠. 방수. 그 다음에 사방설비, 우리 해안가 가면은 모래바람 불러오잖아요. 그죠? 이런 예방을 위한 시설이죠. 그 다음에 방조설비, 파도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 같은 거 방조설비잖아요. 그래서 전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유수지, 저수지를 제외하면 전부 공통점이 막을 방자가 들어가요. 방이 한 개입니까? 방방합니까? 방방하죠. 그래서 저수지 방방하유 그렇게 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수지 방방하유 하유가 뭐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하유.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네.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공간시설 별표하죠?
공간시설, 공간시설. 자, 공간시설은 광장, 동그라미 두 글자 모두. 공원도 두 글자 모두. 그래서 공원, 광장,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이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맨 마지막 글자가 전부 지로 끝나죠. 지를 동그라미는 공원, 광장, 지지지. 그렇게 하시면 되죠. 공원, 광장, 지지지. 지지지가 뭐죠?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원, 광장, 지지지.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암기를 좀 하시고 모의고사 직전에 혹은 아주 문제풀이 할 때부터 서서히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일단은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니까 콕 집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봐요. 105페이지 오면은 세분 가능한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기반시설을 세분하면은 이제 세분되는 게 3개가 있어요. 도로 동그라미예요. 도로. 도로는 동그라미 1번, 일반 도로부터 6번, 고가 7번의 지하도로까지 7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이 있어요. 자동차 정류장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동차 정류장을 분류하면 몇 가지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부터 복합 환승센터까지 6개. 그 다음 광장 동그라미 합니다. 광장은 교통광장부터 건축물 부술 광장까지 5개.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 가능한 시설은 몇 개죠? 3개. 이 3개를 일단 외워야 돼요. 대통령령으로 세분 가능한 기반시설은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이걸 묶어서 찾으세요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세분 가능한 기반시설 모두 몇 개? 3개. 일단 이걸 외워야 됩니다.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그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밑에 예제 나와 있잖아요.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 6개를 외워야 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허리죠, 진짜. 그죠? 네.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를 외워야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순서는 뭘까요? 광장 아니면 도로가 나올 확률이 높죠. 똑같은 걸 반복을 하면 도로가 출제돼요, 되게. 그래서 이제 도로하고 광장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때 도로를 잘 봐요. 도로를 보면은 그 7개를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시면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요. 네, 자동차 전용도로, 전용도로만 줄 거 봐요. 보행자 뭐가 있죠? 전용도로가 있어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죠. 네. 그다음에 그 뒤에 보행자 우선도로 할 때 우선도로는 동그라미 해봐요. 그다음에 5번에 자전거 전용도로 줄 거 봐요. 그러면은 우선도로는 자동차 우선도로나 자전거 우선도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선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정답을 찾기가 막 외우는 것보다 쉽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자동차 우선도로나 자전거 우선도로가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출제를 해도 그렇게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우지 말고 그렇게 좀 특징을 감안하면서. 그래서 우선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만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보행자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도 있고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지만 자동차하고 자전거는 전용도로는 있지만 우선도로가 있다 없다는 거. 이런 걸 끄집어내서 암기하면 오래 가요. 정답도 대개 그렇게 결정됩니다.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요. 광장.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광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술광장 그렇게 있는데 지하 광장을 동그라미해요. 밑에 적어요. 밑에다가 아니야. 지상 광장은 없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하 광장은 존재하지만 지상 광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하 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광장은 대부분 지상에 설치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상 광장은 존재하지 않고 지하 광장은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뭐 암기하지 않더라도 정답 찾기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반 시설은 단순 암기 사기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다음 내려봐요.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치를 입안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보시면은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은 그 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무엇으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끝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기반시설 설치를 할 때 그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은 무엇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칙인데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지 않는 시설이 있어요. 책자를 넘기면 박산에 자세히 제가 다 씌워보진 않지만 대충 봐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대충 보니까 한 4, 50개 되겠죠? 한 40개 정도.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근데 딱 한 번 나왔어. 32회 동안 시험 보면서 도시군 관리구로 설치를 결정하지 않는 기반 시설을 찾으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정답이 시장이어서 시장. 그래서 기업권에 보이는 주차장 바로 밑에 박산에 기업권의 주차장 바로 밑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시장. 그래서 뭐 남대문 시장 뭐 이런 식으로 평화시장 할 때, 그죠? 이런 시장은 그 설치를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걸 시험 내느냐고 진짜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출제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암기를 그러면은 30년에 한 문제 나온 거잖아요. 이걸 다 외워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무시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암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내려와요. 내려오셔가지고 106페이지 봐요. 106페이지 큰 2번이 있어. 큰 2번 박스 밑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와 설치 기준 나와 있죠. 이 별표 찍어요. 찍어서 마지막에 점검할 때 이거 딱 점검하고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 잠깐만요. 앞에 이렇게 배웠잖아. 앞에 배우실 때 그 기준,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뭐 이렇게 배웠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또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배웠잖아요. 제가 공식처럼 각종 기준은 전부 전국이 공통적이 되니까 중앙정부, 국장, 국토교통 장관이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처럼 암기하기로 했고 진짜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그런데 아닌 게 있어.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예고를 정하니까 진짜 수험생들이 잘 발목이 잡혀요. 그래서 꼭 찍어놔야 된다고. 같이 한번 봐요. 이런 교재 106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밑줄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핵심은 설치 기준, 설치.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의 기준이야. 설치의 기준 할 때 설치 동그라미, 기준 동그라미.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지 않고 줄 거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그럼 시험은 이제 그 국토교통부 령 자리에 무엇을 적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시험을 내겠지. 그래서 국토교통부 령 밑에다가 아니야. 국토교통부 장관 적어둡니다. 국장 아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령입니까?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이것도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 진짜 이해를 필요로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실수하지 않도록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는 시험 나올 게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광역시설 설치 관리 등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네, 광역시설 설치 관리 등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종종 출제를 하고 작년에도 출제를 했고 딱 찍어드리면 그게 나와요. 이런 얼마나 수험 준비하기 좋아. 그래서 제일 위에 광역시설 설치 관리할 때 광역시설을 동그라미 해봐. 광역시설을 동그라미 하고 잠깐만요. 광역시설이 뭐죠?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개념을 잘 모르는데 이게 또 용어가 28회죠. 네, 28회에 출제됐단 말이에요. 광역시설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광역시설이 뭐냐면은, 광역은 배웠죠. 광역이 무슨 뜻이죠? 그냥 넓은 지역이었습니까? 광역계획관, 광역도시계획할 때, 광역의 의미는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광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두 개 이상. 둘 이상 시 또는 군이에요.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을 광역이라고 표현한 거죠.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 정부나 일부를 광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설은 뭘까요? 광역시설의 시설은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이렇게 교재에 필기를 해도 괜찮아요. 광역시설의 광역은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을 의미하는 거고, 시설은 뭐죠? 기반시설. 그럼 봐요. 우리 기반시설은 무엇인지 알잖아. 도로, 지하철, 공항, 항만, 종합운동장 쭉 나가면 되잖아. 알거든. 그럼 봐요.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 설치된 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설치되면 뭐죠? 기반시설. 광역시설이 되는 거예요. 광역시설.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지하철. 그치? 그렇지. 도로, 고속도로, 그죠? 한반도 대운하라고 했으니까 운하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전부 광역시설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광역시설이 된 거야.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항만, 인천항은 경기도, 인천, 경기도, 서울 전부 물동, 수출입 물동을 처리를 하잖아요. 인천의 물동량만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항만, 인천공항 우리도 비행기 타러 가죠. 인천시민만 타는 거 아니잖아.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전부 광역시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광역시의 종류가 두 가지다.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쳐 설치되는 광역시설도 있고,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이런 것은 기본 이론에 제가 다뤄주고요. 3월달, 4월달에 강의할 때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또 답을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1, 2월에 이렇게 기본 이론부터 강의를 듣는 게 참 좋다는 이야기죠. 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게 표가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야.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 표를 봐요. 박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칸을 보시면 107페이지 상단입니다. 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쳐 있는 다음에 기반시설,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밑줄 거예요. 도로, 철도, 광장,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는 여기까지 밑줄 걷지만 대표적으로 외우지는 말고요. 이것들은 공통점이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 설치된다는 말이야. 이게 광역시설이고, 그 다음 내려봐요. 그 밑에 칸에 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걸칩니까? 공동입니까?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도 광역시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광역시설을 분류하면은 몇 가지로 구분되죠?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야.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설치되는 광역시설이 있고,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이 있어요. 됐습니까? 네, 이런 것은 기본 이론할 때 이렇게 설명을 딱 드리고, 이걸 뭐 매번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매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설명 들으시고 가끔 잊지 않도록 한 번씩 되돌아보세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오십시오. 107페이지 오셨어요.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별표 찍어드릴게요. 이것도 작년에도 찍어서 진짜 나왔잖아, 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자, 원칙과 특례가 있거든요. 자, 원칙을 밑줄 거예요.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 설치 동그라미, 관리 동그라미.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밑줄 거예요.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말은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지문 같죠? 근데 시험을 이렇게 내요.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거야.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공동구를 배울 텐데, 조금 이따 갈 거예요, 조금 이따 지금. 이거 다음에 곧 할 건데, 공동구의 설치와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다라고 나오니까 또 오라고 해버린 거예요. 왕창 발목이 잡혀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지문이다. 많이 틀립니다. 근데 얕잡아보고 살짝 읽고 지나가면 이런 거 시험에도 자꾸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광역시설 설치와 관리는 일반적인 도시공급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 내려와요. 기억분 읽어드릴게요. 자, 관계되는 시장구소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체결 동그라미예요. 협의회 등 구성 동그라미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밑줄 거예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 설치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광역시설 설치와 관리는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관계되는 시장구소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예외를 원칙으로 자꾸 시험을 내면 또 넘어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해당 광역시설에 관계되는 지방구소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이를 설치 관리해야 한다. 구구조로 완벽하잖아. O 몇 개 X입니까? X.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또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 부분도 쉽게 보다가 수험생들이 의외로 정답을 잘 못 찾는 부분이니까 제가 꼭 체크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내려가요. 니은번에 법인의 설치 찾으셨어요? 네, 밑줄 거예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밑줄 거예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밑줄 것이고 저 잠깐 볼까요? 국가계획이 뭘까요? 국가계획은 자치단체가 수립할까요? 그냥 상식으로. 중앙정부가 수립할까요?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시설이야. 이렇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무엇이 있을까? 지금 밑줄 껐잖아요. 지금 밑줄 껐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밑줄 껐죠? 그 밑에다가 봐요. 밑줄 끄셨잖아. 예를 들면은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은 적어요. 무엇이 있을까? 인천공항. 맞죠? 아니,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시에서 설치를 결정한 도시공격시설이에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결정된 정부 국책사업이었잖아요. 인천공항은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특정 자치단체가 만듭니까?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을 합니까? 그럼. 그래서 고속도로를 적어요. 고속도로.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나 고속도로가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라고. 아셨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읽어볼게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하여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동그라미. 법인이 줄것죠?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인천국제공항을 설치 관리할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인천공항공사. 그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한국도로공사. 이때 법인이 뭐죠? 예를 들면 밑에 적어요. 법인 밑에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 그죠? 한국도로공사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배웠죠? 봐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배웠잖아.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해야 하죠? 이런 된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배운 거예요. 잊어버렸어도 그렇지.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집중.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입안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다고. 이것도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봐.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국가계획과 관련다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게 공식처럼 모든 수험생이 자동으로 고정이 돼버려요,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근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설치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해당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의 종목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인 자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내면 또 여러분 꼼짝없이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모의고사 출제할 때 다 이렇게 만들어서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그 부분을 한번 틀려보신 분은 이제 고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앞쪽에는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찍어드리는 것들에 교재에서 이렇게 해드린 것들이지 뭐 이거 뭐 PPT 만들고 그럴 대상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교재로 그냥 이제 기본 이론할 때 간단하게 체크해드릴 것들 지금 점검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하는 것들에서 여기까지 진행된 것에서 작년에 출제가 몇 문제 됐죠? 2문제 나온 거예요, 지금. 30분 강의한 부분에서 2문제 나왔잖아. 작년에 딱 찍어드리는 그 부분에서. 딱 그 부분만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책장 넘겨요. 108페이지. 공동구. 공동구 찾으셨어요? 이것도 작년에 나왔어. 공동구를 이제 해놓고. 근데 처음 강의를 듣는 기본 이론이잖아요. 기본 이론이니까 공동구라는 단어를 평소에 알고 살지 않잖아. 저도 공동구가 공법 공부하기 전에 뭔지 몰랐어. 이제 공동구라는 단어가 참 낯설고 기분이 좋지도 않더라고요. 이거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구가 누군지를 잠깐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공동구가 뭐냐면은, 요즘에 신도시를 만들잖아. 그죠? 신도시 만들면은,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에 가보면은요, 정말 도시, 계획도시잖아. 수도권의 신도시, 대규모 신도시는 좀 뭐 계획도시로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바둑판처럼 도시가 도시계획으로 구획이 잘 돼 있죠. 그죠? 강남이 좋은 거고, 분당이 좋고, 일산이 살기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공통점이요. 이 대규모 신도시에 가면은 전신주 분당에 보셨어요? 중심가에 전신주 보셨냐고 이렇게. 전신주 없어. 그럼 그 전선이 어디 갔죠? 도로 밑에 다 지하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다 들어가 있죠. 지역 난방시설 다 들어가 있죠. 전화선 다 들어가 있죠. 각종 통신, 강 케이블 다 들어가 있죠. 상하수도 다 들어가 있죠. 이것들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는 그 지하 시설물을 뭐라고 합니까? 공동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구가 뭔지 아셨죠? 근데 공동구가 뭔지 단어 시험 나오지는 않지,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강제로 지하에 도시계획할 때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법을 만들었을까? 그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동구가 설치되면은 예산이 많이 들죠. 지하에 전부 전기, 통신, 가스, 지하 난방 시설을 다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데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동구 만들어 놓고 지상의 전신주가 보기 싫게 돌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동구에 강제로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될 시설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오지 뭐 공동구가 뭔지 단어 시험은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일단 신도시를 개발하고 택지를 만들고 경제 자유도시를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이 될까? 부터 교재에다가 밑줄 쭉 이렇게 나올 것만 딱 뽑아 드릴게요. 오세요. 108페이지. 2번에 보십시오. 이제 공동구가 무엇인지 의의는 설명드렸으니까 됐죠? 네, 의의는 시험 안 나오니까. 자, 공동구 설치는 발표하시고 외워야 된다고. 자, 다음에 해당한 지역, 교재를 딱 보시고 다음에 해당한 지역이 몇 개 있습니까? 기역부터 미음번까지 일단 5개 보이죠? 기역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면적 규모가 얼마? 200만 제곱미터 초과 동그라미. 200만 제곱미터 초과. 이게 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네,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뭘 설치해야 됩니까? 공동구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기역부터 미음까지가 의무 설치 대상이죠. 의무 설치 대상. 기역부터 미음까지 앞으로 묶어서 의무 설치 대상. 예를 들면 미칠 거예요. 기역권.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에 신도시 개발할 때 면적 규모가 얼마?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지상에 전신주 노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수도권의 신도시 만들 때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진짜 지상 공간이 쾌적한 거야.
거미줄처럼 전선 얽히지 않지, 전하선 얽히지 않지, 강케이블 없지, 그죠? 전부 지하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강남 대로변에 깨끗해 전신주 없잖아. 전하선도 안 보이고, 분당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대규모 신도시는 전부 그렇다고. 그리고 정비구역 줄 거예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먼저 줄 걸까? 택지개발지구. 그러면 이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만들려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은 그 면적이 얼마? 200만 정도 초과하면은 공동 의무 실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정비구역.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죠. 살짝.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정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네, 공동구를 지하에 설치해서 지상에 전선 등을 노출하지 않도록 법제화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3번 내려봐요. 3번에 동그라미 3번 설치 여부 나와 있습니까? 밑줄 거요. 이 조문이 그대로 이제 시험 보기 속에 들어가요. 밑줄 거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여러분 공동구 설치된 공짜입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이 지상에 노출되면 흉하죠. 네,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려운 질문 아니죠. 네,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단 여기서 이제 공동구에 수용을 해야 될 시설은 공동구에 강제로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게 원칙인데 왼쪽에 봐요. 왼쪽에 심화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8페이지 왼쪽에 2번에 봐. 이미 2번에 보시면은 108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2번에 보면은 임의적 수용 대상 나와 있죠. 읽어볼게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 가능한 기반 시설이 있는 거야.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 중에서 의무 수용입니까? 수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거야. 줄 거죠. 뭐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두 개를 외워야 돼. 이게 정답을 두 번 결정했어요. 이 단어 두 개가 정답을 두 번이나 결정했어요. 그래서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도 공동구의 의무 수용입니까?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임의적 수용 대상이 되는 거야.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 중에서 임의적 수용 대상 두 개만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의무 수용 대상으로 기억하시면 되잖아.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보세요. 이유를 알면 이제 또 기억이 되니까. 이유 없이 외울 수는 없으니까 봐요. 공동구에 전선이 들어가는 거 맞죠? 전기선, 전기 들어가죠. 전기, 전선 들어가거든. 전기. 거기다가 가스관을 같이 묻어버리면은 가스가 공동구 배관 속에 누출될 수도 있죠. 그럼 전기선도 피복이 뭐 이렇게 벗겨지거나 하면은 쥐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부서지면은 뭐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 왜냐면은 지하에 가스 폭발 때 참사가 일어날 수 있죠. 옛날에 대구 지하철 공사하다가 도로 밑에 공동구 폭발 사고 났었어요. 그 위력이 진짜 무서워요. 그런 피해를 당하고 나서 법을 만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함께 묻으면 안 되겠죠, 보니까. 폭발 우려 때문에. 그리고 하수도관은 왜냐하면은 하수도관은 오염된 이제 그 음식물 찌꺼기 등이 들어가면은 이게 여름이 되면 부패해가지고 또 거기도 메탄가스가 발생한대. 이게 누출되면 또 폭발을 한대요. 그 전기하고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진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도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의무 수용입니까? 임의적 수용입니까? 임의적 수용이다. 이런 거 시험 보면 기분 좋잖아. 다 쉬운 것들이고 이해 못할 거 없고 뭐 그죠? 모의고사 직전에 한 번씩 읽어주면 되고 마지막 총 점검할 때 한 번씩 점검하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내려와요. 109페이지예요. 자, 109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봅니다. 109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5번에 비용 부담 찾으셨어요. 비용 부담 발표하시고 인적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밑줄 긋죠. 밑줄 긋 때 가로 안에 줄 거야 됩니까? 건너뛰어야 됩니까? 건너뛰는 건 밑줄 긋죠. 제일 위에 109페이지 맨 위에 줄.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까? 설치에 필요한 비용입니까?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설치 비용이야. 그래서 설치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설치의 동그라미 비용의 동그라미 되신 분은 꼭 외우실 분들이라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정답을 찾을 확률이 높죠. 공동구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미칠 것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공동구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그 공동구 점용 예정자. 그럼 잠깐. 전기시설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한국전력공사는 전선 넣어야 되니까 점용 예정자, 공동구 설치되면 그 공동구를 전선을 넣어서 점용해야 될 예정자가 되는 거야. 만약에 공동구 협의회 심의에서 도시가스도 넣자, 안전이 확보되니까 넣자라고 하면은 가스 공급자도 점용 예정자가 되는 거라고. 상수도 공급자, 하수도 공급자, 통신 공급자를 의미한단 말이야. 점용 예정자가 누군지 알겠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누구죠? 도시개발구역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택지개발 지구면은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사업의 시행자. 됐죠? 이렇게 공동구 설치 비용은 그 공동구 점용 예정자하고 그 다음에 해당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네, 그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요.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공동구 관리와 운영 등이 나와 있고 동그라미 1번에 위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탁이라는 제목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위탁이라고 제목을 붙이지 말고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우리끼리 제목을 붙입시다. 우리끼리 그냥 가로에서 공동구 관리자입니다. 공동구 관리자. 공동구 관리자죠. 공동구 관리자. 여기도 별표하세요. 이건 다른 별표예요. 여기 진짜 또 여기도 수험생들이 희생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틀리면 진짜 아까워. 이해도 필요 없는 것들인데 실수거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틀린 거잖아. 공동구를 누가 관리할까 법적으로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공동구는 이제 공동구가 뭔지 알겠죠? 공동구는 미칠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 까리 미칠 거예요. 이를 뭐라 그래요? 공동구 관리자. 이들이 관리한다 이 말이야.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를 밑에 적어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미칠 것이었죠. 밑에다가 이걸 쉽게 이해하면은 네, 시청, 군청, 시청, 군청 항상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공동구는 누가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죠? 관할, 시청, 군청. 그러니까 서울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공동구는 서울시청의 법상 관리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게 법상 관리 의무가 있으니까 관리자는 서울시장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택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공동구는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평택시에서 관리합니다. 아셨죠? 근데 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시험지를 받으면 써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답으로 갈 확률을 높게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죠. 공동구 관리는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들이 이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구구조로 완벽하잖아. 그 어떻게 의심하려고 다 넘어가요. 공동구 관리가 나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시청, 군청이라고 기억이 딱 나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아니 현재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들이 함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의심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아닌다라고 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틀려버립니다. 주의하십시오. 나는 모른다. 이제 다 해드렸다. 이제 다 챙겨드렸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오죽하면 제가요. 우리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니 맨홀 뚜껑 열고 공사하잖아. 그 맨홀 뚜껑 안에 보면은 전기선도 있고 도시가스 지역 난방시설 통신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구입니까? 강남구입니까? 공동구입니까? 공동구라 공동구. 그죠? 그래서 앞으로 길을 가다가 맨홀 뚜껑 위를 지날 때마다 외우십시오. 누가 관리하죠? 이거 시청, 군청. 시청, 군청에서 관리한다고. 상식으로 해도 되는데 공부라고 외워놓으니까 조금만 바꾸면은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요. 동그라미 2번, 3번.
단골 손님.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서 암기.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계획의 수립. 자, 읽어볼게요.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관리자 누굽니까? 시청군청에서는. 맞잖아. 시청군청에서는 몇 년마다? 5년마다 동그라미 5년마다 공동구의 지금도 미칠 거야.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미칠 거죠.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여러분,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네, 몇 년마다? 5년마다 네,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요. 안전점검.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동그라미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미칠죠. 그래서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행은 5년마다. 두 개도 혼동하면 안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책장을 넘기세요. 넘겨서 110페이지 오세요. 110페이지.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 오셔서 저 위에 공동구 관리 비용 등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1번 공동구 기억번호 봅니다.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칠까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관리입니까? 관리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설치 비용입니까? 관리 비용입니까? 관리 비용. 아까 설치 비용은 점유용 예정자와 해당 사업 시행자가 함께 부담했잖아. 관리 비용은 줄 거죠.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 예를 들면 누구죠?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 공급자 등이잖아. 전기 공급자, 통신 공급자, 난방 공급자, 상하수도 공급자잖아요. 이렇게 그 공동구를 현재 점용하고 있는 자들이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하되 그 부담 비율은 계속 미칠 거예요.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누가 정합니까? 공동구 관리자가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전기 공급자가 50% 부담해라. 상수도 공급자가 30% 부담해라. 그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하게 됩니다. 근데 관리자가 누구죠? 시청군청에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점용과 사용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미칠 거예요.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 미칠 거예요.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니까 공동구 설치할 때 돈을 예산을 부담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돈은 안 냈어. 설치 비용을 부담 안 했는데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네, 채무자치도 미칠 거예요. 네, 그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점용과 사용에 관하여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고.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는 네, 어떤 경우에도 그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O 믿겠습니까? X. 점용과 사용에 관하여 관할 시청군청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 비용 부담하지 않은 자도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어렵지도 않고 한 번도 그 이해를 못할 부분도 아닌데 시험에 나오면 정답 찾기는 좀 애매해서 의외로 정답률이 높지 않은 부분이다. 안타까운 부분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 않게 다 해드렸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관련된 게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3, 4월 강의 이럴 때는 이런 거 잘 다루지 않을 거예요. 너무 쉬운 파트니까 더 깊게 더 어려운 거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볍게 해치워야 될 것을 가볍게 좀 해치웠고 110페이지 보면은 7번에 이제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여기서부터 잠시 휴식을 하고 시작하면 또 길어져요. 그래서 받아가겠습니다. 네.